체력적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콜린 블레이크모어라는 영국의 뉴로 생물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어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8살쯤 그 전까지 그렇다면 당신은 언어를 결코 배울 수 없다. 자, 언어를 8살 때까지 또는 그쯤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언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노출돼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여러분의 모국어가 될 뿐 다른 언어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8살 전까지 해서 어떤 언어라도 모국어가 되지 않으면 평생 영어나 국어나 어떤 것도 언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독해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문법을 잘할까요? 여러분, 문법이라는 건 독해 안에 들어가는 거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은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요. 뭐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걸 배우려면. 아니, 말하는 걸 배우려면 말을 해야지. 그가 아니라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습득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말하는 걸 배우려면 뭐라고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글을 문법은 어떻게 하면 쓰는 거죠. 문법이라는 건 라이팅에 관련된 겁니다. 라이팅에 관련된 건데 문법이라는 라이팅은 다시 말하면 스피킹을 하려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스피킹은 들어야 하고 라이팅은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법, 어법을 잘하겠다고 한다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읽지 않고 강의하는 강사들 많죠. 그게 가짜예요. 뭣도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속아왔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속아왔고 대학교 때 속아왔고 지금도 속고 있고 영원히 속다가 죽을 때 아이고 나는 이렇게 영어가 안 되지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자, 이 과학자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어법 문제 한번 해볼지 같이 가보도록 해보죠.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문법을 잘하고 싶습니까? reading. 자, 여러분 writing을 잘하고 싶으세요? 그럼 뭐라고요? reading부터 하라고요. 그래야 된다. 가죠. 자, 디너를 먹다가 어느 날 저녁 2017년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특별히 엑스트라하게 특별히 뭔가 단단한 뭔가를 물었대요. 자, 이럴 때 물었단 말이 틀렸죠. 영어에서 bite는 시제가 bite, beat, between이 되거든요. ten. 그러므로 정답은 과거인데 현재 썼으므로 2번이 정답. 자, 그러면 말하기를 아무것도 내 접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설명할 만한. 자, 뭐가 도대체 길을 찾아간다는 얘기니까 그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 표로 들어온 게 도대체 뭐야? 그렇죠? 그것을 설명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남은 게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답은 그거였고요. 2번. 자, 동물은 행복합니다. 뭐뭐 하는 한 그들이 건강하고 먹을 게 충만한 한. 인간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대다수의 경우에 그래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해석이 이상하죠? 하나 자르고 보니까 해석이 이상해지죠, 여러분들? 하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문장을 잘라서 그래요. 자르지 말고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자, 동물은 어떻다고요? 행복하다고요. 뭐뭐 하는 한 건강하고 먹을 게 충만하면 행복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인간과 아트비가 연결된 겁니다. 이게 중간에 낀 거고요. 인간들은 당연히 근대 시대에는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충만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대다수의 경우는 행복해요. 됐어요? 이제 이해가 갔죠? 대다수의 경우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근데 해석은 이제 이해 가셨죠? 동물 같은 경우는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대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않긴 해요. 그들이. 그러나 적어도 대다수의 경우는 그래도 그렇습니다. 또 그럴 때 여기 잘못된 게 바로 대다수라고 할 때 a majority of case s가 붙어있죠. 대다수의 경우들에서는이니까요. 그러므로 복수가 돼야 되는데 단수였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 가도록 하죠. 자, 과학자들은요 선택적으로 어떤 증거를 고려한다든지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법정의 변호사는 사실 특정한 목격자를 부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결정적인 질문은 회피하죠. 예를 들면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 변호사의 소송에 불리할 수 있는,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겠죠.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과학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알다시피 해를 끼친다는 말은 형용사가 돼야 되죠. 해로운이 돼야지. 해롭게가 아니라. 자, 증거 해로운, 로이어 케이스의 해로운 증거는 의도적으로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형용사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무시하면 안 되겠죠. 어떠한 알려진 증거는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4번 갑니다. 오늘날 원시적이고 날개 없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다시피 얘가 그냥 복수니까 단수 쓰는 거 아시죠? 얘가 주어입니다. 자, 그들은 클루, 실마리를 제공해줘요. 초기의 곤충들의 삶은 아마도 어땠을까? 무엇을 닮았을까? 그게 맞는 거죠. 누구를 닮았을까 아니라 what이 되겠죠. what. 그래서 초기의 곤충들은 무엇을 닮았을까?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벌레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동물들은 이러한 벌레가 있지. 인섹트 벌레는 존벌레는 아마도 그 절지동물이라고 하죠. 이 절지동물은 많은 마디가 세그먼트 형태로 되어 있고, 세그먼트라는 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많은 몸이 분리되어 있고, 이게 또 한 쌍의 그러한 짧고 통통한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게 딱 보면 지네가 떠오르죠.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에 붙어있는, 어태치가 붙이는 거죠. 붙어있는 다리가 있죠. 통통한 다리, 이 다리. 자, 그런 절지동물에서 진화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해석했을 때만이 정확하게 어떤 걸 잡을 수 있어요. 물론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번 같은 경우는 해석하지 않더라도 흐름상 과거니까 지식,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는 있었어요. 1번은 그래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2번 같은 경우는 해석하지 않는다면 뭐가 뭐야 도대체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또 하나는 물론 여기에서 요거 하나 알고 대다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애써 본다. 요 지식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얼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게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또는 대일 수도 있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해석상 형용사 맞고, 예, 뭐 암기하는 학생도 있죠. is 다음에 형용사를 쓴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4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석을 요하는 문제였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법 문제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많은 것들을 다 분석하면서 우리가 뭐 시제를 따지고 태를 따지고 이러면서 영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법이라는 건 라이팅의 개념이고, 라이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마 시제를 생각하고 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하지 않듯이 저절로 이루어지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리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법이 잡힙니다. 콜린 블레이크 모어의 말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